안녕하세요. 팝수학 이도훈입니다. 자, 중학교 생활을 마치고 고등학교 올라오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가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선배들이나 뭐 사촌온 형제들한테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고등학교에서 수학이 공부하는데 많은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고등학교 수학이 중학교 수학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이 이제 중학교 수학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어렵다 이런 말을 이제 생각하겠지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가 뭐냐, 시험의 시작 범위가 없다. 시험의 범위가 끝범위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고3 수능에 나오는 문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도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중학교 때 나왔던 도형 문제가 실제로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3학년들이 미적분은 다 푸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공식이 생각이 안 나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3 때 원의 방정식에 관련된 공식들을 배웠는데, 그 중3 때 배운 원의 방정식 공식은, 원과 관련된 공식은 고3 때까지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중3 때 배운 걸로 끝이에요. 끝인데 수능에는 이용해서 문제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수학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앞에 걸 모르고 지금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앞에 게 계속 연관돼서 나와요. 쉽게 예를 들면 중학교 때 수학은 A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시험에 A나 A 비슷한 A-가 나와요. B도 마찬가지 B-가 나오고, C를 배웠으면 C-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ABC보다는 A-, B-, C-인데 ABC를 알기 때문에 A-, B-, C-가 쉽게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거나 뭐 집에서 책 가지고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개인 수업을 받거나 다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만 하면 아마 80점 이상은 다 나왔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A를 배우고 B를 배우고 C를 배웠는데, 이 A-, B-, C-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D라는 문제가 나와요. D. 근데 D라는 걸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D 안에 A, B, C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A, B, C를 따로 주면은 다 아는데, 이걸 D 안에다가 A, B, C를 놓고 문제를 내게 되면 학생들이 A는 풀긴 풀었는데 B는 어떻게 풀지 헷갈리다가 결국은 C를 못 풀고 답으로 못 가는, 자,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은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심화가 돼야 돼요. 심화.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은 문제를 다 틀리게 돼요. 형 누나들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고등학교 가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을 낼 때 꼭 이런 말을 해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만 풀 수 있으면 이번 시험은 무난히 풀 수 있다. 그래서 막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막 5번, 6번 막 풀었어요. 그럼 시험 보면 어떻게 되느냐? 평균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평균. 그러면 과연 선생님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게 중학교 때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우리가 A도 풀 줄 알고 B도 풀 줄 알고 C도 풀 줄 알지만, 이 A, B, C가 혼합되는, 이런 혼합, 응용되는 이런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심화까지 공부를 해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 학습량에 공부를 했던 친구라면 한 2배,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던 친구라면 한 3배 정도는 더 해야 고등학교 수학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학은 선진도라는 그 개념이 있었어요. 선진도.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중2나 중3 걸 배우게 되면 중학교 1학년 문제는 다 풀려요. 어려운 것도 다 풀 수 있어. 아주 쉽게.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2학년이 중학교 3학년 걸 배웠다 라고 하면 중학교 2학년에서 나오는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진도를 나간 학생이 중학교 과정에선 유리해요. 근데 고등학교는 또 이런 게 성립하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친구 중에는 어떤 친구는 막 학원 다니면서 막 미적분까지 다 배우고 온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학교에 와서 자랑하면서 난 겨울방학 때 미적분까지 다 했어 막 자랑하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다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1학기 때 배우는 이 과정에서 뭐 중간고사 범위, 기말고사 범위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진도를 나가고 뭐 책을 한 권 풀고 해갖고 알았다라는 것은 평균 점수밖에 안 돼요. 별 의미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심화. 1학기 것, 1학년 1학기 것도 아직 안 돼 있는데 2학기 2학년 고3 거를 진도를 나가봤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는 항상 방학 때 기본적인 진도를 나가고요. 학기 중에는 방학 때 공부한 걸 기본으로 해서 심화가 들어갑니다. 심화. 그리고 여름방학 때 되면 이제 2학기 거 기본적인 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개학을 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맞춰서 또 심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자, 딱 두 가지만 지키면 여러분들 다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 100점 맞고 1등급 맞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자, 첫 번째는 매일 공부하는 거. 매일. 이 매일 공부하는 게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매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복습하는 거. 복습은 복습인데 하루 이틀 뒤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는 거. 바로. 이 바로 복습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매일 공부하는 거는 왜 매일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면 대부분 중학교는 아마 요일별로 공부했을 거예요. 월요일은 수학, 화요일은 영어, 그 다음에 수요일은 국어, 또 목요일은 또 수학, 영어, 국어, 뭐 학원 시간 맞춰서 아니면 뭐 개인 수업에 맞춰서 그날 아마 과목별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고등학교에서는 제자리밖에 안 돼요. 성적이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일주일간 공부해야 할 양을 6등분, 7등분 해가지고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그럼 예를 들어서 수학을 1시간씩 한다 이거죠. 1시간. 그럼 일주일이면 7시간 했는데 아니 일주일에 7시간 하나 뭐 월수 해갖고 뭐 월수 토 해갖고 2시간 해서 뭐 토요일은 3시간 해서 7시간 하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요일별로 공부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날 일이 있어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럼 3시간 못했네요. 또 월요일날 뭐 숙제 있어서 못했어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가면 한 게 없어요. 한 개. 뭐 이것 때문에 밀리고 저것 때문에 밀리고 뭐 수행평가 때문에 못하고 오늘 뭐 친척집 가느라고 못하고 막 하다 보면 결국은 한 달을 딱 정리하다 보면 수학 공부는 10시간도 못하고. 근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해도 가능했던 게 뭐냐면 공부 양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뭐 양이 얼마 안 되니까 표도 잘 안 나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국어, 영어, 수학 뭐 다른 과목에서 전반적으로 공부 학습해야 할 양이 늘었단 말이죠. 근데 이 시간 관리가 안 돼 버리면 그럼 결국엔 뭔가를 지금 내가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뭘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공부할 양을 국어, 영어, 수학 매일매일 하는 건데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양을 매일매일 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수학 10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1년이면 3650문제를 풀게 돼요. 3650문제면 거의 한 3권 반 분량 3권 반 분량을 하루에 10문제씩만 풀어도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요일별로 공부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다 풀 수가 없어요. 영어 단어를 예를 들어 볼까요?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뭐 10개를 외운다. 그럼 마찬가지로 3650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근데 수능 영어 단어가 2만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 중학교 과정에서 한 7천 단어를 외웠다라고 치면 이제 13,000 13,000개의 단어만 더 외우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0개를 외우면 1년이면 3년이면 10,000단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12개 정도만 외워도 예? 우리가 충분히 수능 영어 1등급이 될 수 있는 그 어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운동선수들이 운동생활 하다가 뭐 사정에 의해서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운동하던 친구들이 공부를 시작하면 못할 것 같은데 잘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따라와요. 그럼 왜 그러느냐? 얘네들은 뭐 중학교 때 운동하느라고 공부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얘네들이 따라올 수 있느냐? 그거는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면서 누명된 어떤 그 습관,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고 추워도 하고 자관 운동선수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훈련하는 게 습관화가 되니까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 매일매일 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한 6개월만 지나도 여러분들은 금방 다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뭐 열심히 무식하게 공부해갖고 공부를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생활습관 매일매일 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이제 바로 복습인데 자, 이 바로 복습이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까 그 중학교 때 요일별로 공부한다고 했어.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를 하는데 월요일날 선생님 오고 목요일날 선생님 오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숙제를 언제 하냐면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선생님 오기 전에 숙제를 해요. 수요일 저녁이나 목요일 선생님 오기 전에 숙제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성적이 늘지가 않아요. 항상 제자리에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공부는 공부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내 성적은 항상 제자리. 슬프죠.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업 끝나고 나면 이때 공부하는 거. 목요일날 수업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가고 나서 공부하는 거. 이 가고 나서 하는 이 공부, 바로 복습하는 이 공부가 진짜 내게 되고 진짜 공부가 되고 이때 공부한 내용이 수능 때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게 안되면 아까 선생님 얘기하는 것처럼 D라는 문제를 풀 수 없어요. D라는 문제에 A, B, C가 있는데 이 A, B, C가 생각이 안 나요. 물론 알긴 알아. A 따로 주고 B 따로 주고 C 따로 주다 보면 A, B, C는 따로따로 푸는데 D 안에 이걸 딱 묶어 놓으면 이 A, B, C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하고 문제 풀 때 생각나는 거는 달라요. 생각난다라는 것은 외우고 있는 거지. 내가 그 머릿속에 A 하면 그게 딱 이거는 이거. B는 이거는 이거. C 이거는 이거. 그럼 이게 A, B, C가 풀리는데 A를 푼다. A는 배운 것 같은데 이건가 이건가. 그럼 이제 B를 풀어야 되는데 B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근데 확실히 없으니까 세 개를 다 풀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C까지 갈 때 길이 너무 많아지니까 결국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랑 바로바로 공부하는 거. 뭐 하루에 1시간씩 매일매일 하면 좋지만 굳이 1시간이 안 되더라도 30분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게 하루에 뭐 2시간씩 몰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선생님이 한 20년 동안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하면서 얻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더 수학을 쉽게 배웠으면 좋겠고 또 공부한 만큼 성적이 또 잘 났으면 좋겠고요. 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잡이를 해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이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동영상 강의는 단골TV라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책은 단계별로 쉬운 문제부터 단계별로 이렇게 좀 나눠 놨어요.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수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어려운 문제를 생각을 접근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쉬운 문제만 막 풀어가지고는 평균 점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좀 익히고 쉬운 문제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그래도 약간 수준을 높여서 문제를 풀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연습 문제도 쉬운 것부터 조금 어려운 것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해놓고 중간중간에 또 필요한 것들은 저희 이제 보충 강의로 해갖고 심화가 되겠죠. 그래서 심화 조금 더 욕심이 나는 친구들은 이 보충 강의를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반복하기. 자, 이 반복하기가 왜 중요하느냐? 이 반복을 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반복을 안 해요. 뭔가 막 새로운 문제, 막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풀고 나면 공부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내 머릿속에 남지 않아 가지고 다음에 문제 풀 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수학을 크게 기본서, 그 다음에 활용서, 그 다음에 고3 때 보는 수능서, 기출문제 같은 이런 수능서가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 책은 이 기본에 활용이 조금 플러스된 이런 형태예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집, 뭐 센이라든가 RPM이라든가 개념과 유형 이런 것들은 이 활용서적이 돼요. 근데 이 활용서적만 가지고는 그 다음 문제를 푸는 데는 장담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용 문제를 100문제 풀고 나도 그 다음 문제 101번, 102번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기본 문제라는 이 기본서라는 기본 문제는 쉬워요. 쉬워서 한 번만 풀고 나면 웬만한 건 다 풀어요. 그런데 이걸 왜 또 내가 또 반복을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이 D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D 안에 있는 ABC라는 게 있는데, 자, 이 ABC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런 기본적인 내용, 기본서가 갖고 있는 아주 사전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활용 문제를 막 100문제, 1000문제 풀어갖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틀릴 수 있지만 이 기본적인 거를 한두 번만 반복하면 이런 ABC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D라는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수능으로 가면 이건 더 심해져요. 수능으로 가면 이 기본서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이 수능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왜? 수능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대부분 학생 뭐 예를 들어서 미적분 예를 들면 3학년이 뭐 미적분 문제가 어렵다. 그럼 이제 미적분 문제가 있으면 뭔지 모르지만 미적분 내용은 요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풀어. 3학년 중에서 미적분을 몰라갖고 그 문제를 못 푼 학생은 거의 없어요. 미적분은 다 알아. 이걸 풀고 났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좀 긴가민가요. 이걸 이렇게 풀었나, 이렇게 풀었나. 그 다음은 뭐 이렇게 갔는데, 그 다음은 이게 또 이렇게 세 갈래가 나오는. 이게 또 헷갈려. 근데 이 기본서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걸 풀고 나서 이거는 이거야, 일로 가. 그리고 이거는 일로 가게 돼 있어. 그럼 답이 나오는. 그만큼 이 기본소요가 중요한데, 그 선생님 이제 학생들 만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거는 좀 무시를 하고 이런 것만 열심히 해갖고 점수를 내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힘들고 성적은 안 오르고 그래요. 실 예로 든다면, 자, 어떤 선배가 재수를 했단 말이죠. 1년 동안 학교도 안 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고 숙제도 없고 뭐 수행평가도 없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해서 1년을 공부했는데 1년 후에 수학 성적이 제자리야.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1년 내내 수학 공부를 했는데 왜 고3 때랑 성적이 비슷할까? 이것만 한 거예요. 이것만 주구장창 한 거예요. 그러니 이 기본적인 내용이 안 돼 있으니까 항상 어디선가 틀려. 실수를 해서. 그래서 그만큼 이 기본서에 대한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단계별로 냈으니까 단계별로 공부하고, 예를 들어서 초록색이나 보라색이나 빨간색이 어렵다. 그럼 처음엔 안 해도 돼요. 그냥 여기 2단계만 하면 돼. 여기만 반복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쪽이 익숙해지면 그때 보라색 문제나 빨간색 문제를 넘어가서 풀면 된다는 거죠. 이 3단계를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한 번만 하면 돼. 시험 보기 전,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에 얘는 한 번만 풀면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것만 열심히 해. 머리에 남지도 않는데. 어차피 문제는 바뀌고 변형되기 때문에 이걸 풀었다고 해서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쉬운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반복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연습 문제도 단계별로 돼 있고, 문제마다 위에 그 체크박스가 있어요. 체크박스가 있어가지고 내가 틀린 거를 여기다 잘 표시해 놓으면 좋아요. 그럼 나중에 다시 이 책을 반복을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얼마나 틀렸는지, 몰라서 틀렸는지, 아는데 풀다가 틀렸는지, 이런 것들 여기다가 잘 표시를 해 놓으면 나중에 총정리할 때, 시험 전에 다시 볼 때 아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동영상 강의에는 뭐 기본 강의, 질문 강의, 뭐 보충 강의, 그다음에 시험 직전 강의,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고요. 모의고사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데, 모의고사 대비한 그런 문제 또 준비되어 있고,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풀이하는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 강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골TV라는 사이트에서 들을 수가 있고요. 책은 일반 인터넷 서점이나 아니면 출판사 홈페이지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책을 쉽게 빠르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 여기 써놨고요. 자,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과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요. 수학이 또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선생님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쭉 공부하다 보면 어떤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느냐, 일단 꼼꼼한 학생들, 대충 풀고 대충 넘어가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오면은 이제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는 그냥 그렇게 해도 몇 번 틀리고 하다 보면 시험 전에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시험 전에는 알게 되니까 성적이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는 대충 푼 학생과 꼼꼼하게 푼 학생이 성적이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하는 습관, 그런 걸 길들이면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책하고 선생님 동영상 강의가 여러분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